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삼권 분립을 형해화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허물어뜨리고 있습니다. 권력에만 충성하는 무너진 국가 시스템, 정적 제거와 야당 탄압에만 혈안이 된 무너진 민주주의, 선택적 정의와 편향된 법치로 정의와 공정, 상식의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삼권 분립 그리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관은 대체 무엇입니까? 대통령의 검찰관은 법무부 장관이 말하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만 공정과 정의롭게 국가 질서를, 법 질서를 집행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뭐 그분의 입장에서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당연히 그렇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 중에서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거 외에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에 대한 국정 기조를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장관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나요? 그동안에 어떤 대통령도 검찰에 대해서 어떤 국정기조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죠. 다만 검찰이 객관적으로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관여하지 않고, 그리고 검찰의 자율적인 수사와 기소를 보장하고 있는 것, 그 자체가 검찰관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겠죠. 고 김대중 대통령은 정치 탄압을 받고 사형 선고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권을 받은 다음에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국민의 검찰을 강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평검사와 대화를 주도를 하시고 검찰 인사의 독립성을 보장해주고 그리고 검찰 개혁을 꾸준히 추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에 대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죠? 각각의 대통령도 여러 가지 검찰에 관해서 구호가 분명히 있었고요. 그때도 여러 가지 수사에 대해서, 자기 편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의 정략적인 수사다, 이런 식의 비판이 계속 있어 왔고 국민들이 그것을 보고 판단해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공정성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거기서 법무부 장관이 평가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검찰에 대해서 직접 뭔가를 지시를 하고 있습니까? 저도 안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장관을 통해서 검찰을 지휘를 해야 할 텐데 장관이 대통령의 검찰관이 뭔지, 국정기조가 뭔지 인식을 못하고 있으면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의원님, 오해가 있으신데요.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검찰을 지휘한다?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검찰의 사건을 지휘한다는 거 말씀하시나요? 사건을 수사를 지휘하면 안 되죠. 심지어는 법무부 장관도 법상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총장을 통해서만 하게 되어 있고, 저는 그거조차 안 한다고 하고 있는데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대통령이 검찰을 지휘한다? 이 말씀은 좀 위험한 말씀 같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검찰을 볼 때 국민들은 검찰 공화국이다, 검찰권이 사유화됐다, 야당 탄압을 한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의원님 비롯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만, 전 상식적으로 보고 사실을 정확하게 판단한다면 그런 판단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독립적이지도 않고 중립적이지도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57% 정도 됩니다.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론조사 말씀하시는데요. 여론조사를 어떤 거를 어떤 방식으로 인용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론조사를 그렇게 취사 선택해서 입맛에 맞는 것만 말씀하시면 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답을 드린 거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 답을 제가 말씀드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장관님, 헌재가 검찰청법 개정안 등에 대한 권한적인 심판에서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상이 아닌 입법사항이다, 개정법은 검사 수사권을 축소한 것이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다수 의견이 그렇고 전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장관의 입장을 정확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 입장은 정확하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다툴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문제가 많은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법 집행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 결정 취지에 맞춰서 법을 집행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존중은 하는데 공감은 하지 않는다.
마음에 안 든다 이 말씀이시죠? 마음에 안 든다가 아니라요. 위원님, 2005년에 위원님께서 검사의 수사권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발언을 하셨어요. 지금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셨죠. 그 이후에 헌법은 안 바뀌었고 위원님 직함만 바뀌었는데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법에 대해서 효력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입장이 있는 것이고, 다만 법률가로서 그 판단이 맞는 것인지 그 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설과 많은 국민들께서 그 결정을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장관,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상 권한입니까? 입법상 권한입니까? 입법상 권한이라고 오대서로 나왔고 2005년에 의원님께서는 헌법상 권한이라고 강력하게 부르짖으셨죠. 97년부터 2021년까지 20년에 걸쳐서 4차례에 걸쳐 가지고 검사의 권한이 입법상 권한이라는 헌재 결정이 났습니다. 근데 장관은 그것을 무시하고 권한쟁 심판을 했어요. 그 내용 알고 있었습니까? 직접적으로 나온 그것은 이거고, 공수처법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그 헌법재판소의 내부는 분명히 이건 헌법상 권한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이 헌법재판을 청구한 것은 검사의 권한을 확인한 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검수완박 입법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확인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헌법재판을 청구한 것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 중간에는 위원님의 2005년에 어떤 소신이 바뀐 이유도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검사들 중에 원오브댐이 아니라 가장 강경하게 헌법상 재판이고, 심지어는 이걸 반대로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발언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직함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납득이 안 갑니다. 장관, 지금 장관 헌재 결정을 부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들립니다. 어떻게 그렇게 들으시나요? 헌법재판소 결정은 부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상소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위원님, 만약에 어떤 결정이 있다고 해서 헌법재판을 청구하지 못한다면 사형제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합헌 결정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진전이라든가 결의가 바뀌게 되면 다시 청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헌법재판을 청구했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법률가들이 동의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김영란법도 5대4로 합헌 결정 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 있다고 말한 법무장관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장관은 결국 헌재 결정을 부정하면서 계속해서 검사 수사권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 지금 이렇게 보여요. 그거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아니라고 말한 거를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저는 법무부 장관이고요.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맞게,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는 그 법률이 일단 위헌이 아니라 법률이 유효하다는 겁니다. 물론 절차상의 위법은 있지만, 전 그 점에 대해서 그 연결하는 논리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것이지만, 결과는 일단 그 법이 유효하다는 것이죠. 저는 그 법이 유효하다는 걸 전제로 법 집행을 할 것이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그 판결을 결정을 부정한다는 말씀이 무슨 취지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장관님, 검사 수사 개시 시행령, 이거는 입법권을 무력한 시행령 쿠데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법의 취지에 맞게 한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 위증, 무고, 깡패, 마약 수사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그걸 다시 국민들의 피해를 보게 되돌려야 할 이유를 뭔지 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수사권 축소법대로 수사권 확대 시행령을 만들었다는 개변입니다. 지금 장관이 얘기하는 거는. 의원님 판단이십니다. 시행령 통치 계속 할 겁니까? 그걸 시행령 통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법의 위임에 따른 적법한 시행령이고, 거기에 대해서 법제처도 문제없다고 했고, 지금 벌써 몇 개월 동안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왜 되돌려야 하는 것이죠? 왜 되돌려야 하는 겁니까? 헌재가 수사권이 축소됐다고 결정했는데 지금 장관은 아까는 인정한다고 하고선 지금 다른 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사권이 2개로 축소됐고 저희가 그 2개의 범위에 맞춰가지고 기본적으로 수사권을 재조정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취지가 달라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선거권에 관한 일반적인 허위사실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넓힌 게 아니거든요. 부패 범죄에 해당하는 선거만 그 범죄를 넣었죠. 그리고 직권남용 같은 것들은 부패 범죄에 해당한다고 박상기 당시 지난 정부의 장관에서도 그 범위에 넣었던 부분이거든요. 충분히 다 설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위증 무고, 사법질서 저해 사범도 부패에 해당합니까?
그렇지만 그 부분은 등으로 등과된 부분이기 때문에 부수적 범죄로 반드시 수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해서 제가 추가한 건 그 부분인데 위증, 무고, 사법방해 그거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장관님 국어사전에 등 찾아보셨어요? 등이라는 건 등가로 이어지는 것이죠. 뭐뭐 등이라. 자, 위원님 중을 등으로 바꾸셨잖아요. 입법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냥 등을 집어넣은 게 아니라 중이었다는 표현을 등으로 바꾸신 거거든요. 그게 의미가 없는 바꾼 건가요? 그 등이 한정적인 얘기 아닙니까? 국어사전 찾아봤어요? 제가 보는 국어사전하고 다르신 것 같은데요. 등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대부분의 저희의 저 해석에 동의하고 계시죠. 예. 장관 그 등이 예시니까 뭐든 해도 상관없다 지금 이런 취지네요. 그 취지에 맞춰서 부패와 경제 범죄를 재조정한 것이고요. 거기에다가 단순하게 위증과 무고 같은 사법 저해 사범 관련 사건만 추가한 것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린 얘기입니다. 장관 검사할 때 위증, 무고, 깡패, 조폭사 직접 몇 건이나 했어요? 한두 건이라도 했습니까? 제가 많이 해봤는데요. 직접 인지했어요? 당연합니다. 아니 부패 수사만 하지 않았어요? 위원님, 그것만 하고 어떻게 20년을 합니까? 위원님 아시잖아요. 위원님은 어떤 사건에서 위원님도 어떤 부분에서 일가를 이루신 분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우리 한동훈 장관 거짓말하는 거는 여전하시네요. 그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장관, 검찰 수사권 축소됐다. 이거를 부정하고 계시는데 이거 장관의 개인 생각입니까? 법무부 생각입니까? 아니면 대통령 생각입니까? 다시 한번 제가 자세히 취지를 이해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장관은 헌재가 수사권을 축소했다고 한 거를 인정한다고 하면서 등으로 수사의 영역을 더 확대할 수 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장관 개인의 생각이에요? 법무부 생각이에요? 대통령의 생각이에요? 그건 상식적인 얘기죠. 그 법문에 맞춰서 위임에 따라서 시행령을 만들기 때문에 누구의 생각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 생각이 뭐가 필요합니까? 등으로 만들어 놓고 아니 1이라고 써놓고 2라고 해석해달라고 하면 됩니까? 적반하장이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초등학생도 그렇게는 국어사전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장관이 그래서 장관이 입법권을 우습게 보고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쿠데타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고요. 시행령 쿠데타라는 말 자체는 그런 만든 조어죠. 그건 사실과 다르다고 합니다. 오히려 정권 바뀌기 직전에 이렇게 위탁당하면서 이렇게 과하게 입법하는 거 이거야말로 더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관 검찰에 무고, 위증 검찰청법에 다 해당되는 거니까 그 계속 수사하라고 지침 내렸습니까? 무고와 위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해야 한다. 그게 국민의 피해를 막는 길이라는 게 저의 소신이고 검찰도 같은 생각으로 열심히 지금 수사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9월 대정부 질문 당시에 권한쟁 심판 결과에 대해서 잘못되면 사퇴하겠냐 이렇게 제가 물었습니다. 그때 장관께서 대단히 책임성을 가지고 임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장관이 얘기하는 책임성을 가지고 임하는 그 방식이 뭐죠? 저는 국민이 잘못된 입법으로 피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 법무부 장관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고요. 다시 돌아가도 똑같이 할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책임성입니다. 장관 이렇게 계속해서 법을 왜곡하고 확대 해석하면은 검찰에 지금 시행령에 따른 수사를 해라고 지시를 내리면은 이거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만일 직권남용에 해당되면은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 이거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는 겁니까? 공수처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고발하시면 죄가 된다면 수사하겠죠.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왜 못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맞다면 다만 그게 무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론 정해놓고 위원님이 말하는 대로 하지 않겠지만 법에 따라 수사하겠죠. 직권남용죄가 장관님 이게 부패에 해당합니까? 경제에 해당합니까?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어떤 한 범죄가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직권남용죄가 부패 범죄라는 것은 지난 정부의 권익위 해석이기도 합니다. 알고 계시죠? 장관 코미디 하시네요.
장관 스스로 정의와 상식에 반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관 다시 묻겠습니다. 예. 기회가 되면은 또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상 권한이라고 주장하면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 다시 제기하실 겁니까? 이 법에 대해서 제가 하는 건 무리고, 다만 위원님,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장 강력하게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상 권리라고 주장하시던 분,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하게 위원님이십니다. 왜 바뀌신 거죠? 장관님, 법 해석도 못하면서 어떻게 대한민국 법 전체를 집행할 수가 있습니까? 제 질문에 시민이 답을 안 걱정됩니다. 하시네요. 예. 지난달 3월에 유럽 출장 갈 때 예. 장관님 무슨 책을 들고 가셨죠? 무슨 책이었죠? 그건 그냥 제가 비행기에서 읽으려고 한 거라서 별 의미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였던가요? 제가 읽던 책이고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 장관이 읽어야 될 책은 몽테스키웨의 법의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권 분립. 잘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장관이 하는 법무행정, 지금 이거 상권 분립을 침해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법에 제가 어떤 상권 분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떤 상권 분립? 국회에서 자 지금 제가 공감하지 못한다고 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조차 위장탈당 등의 심각한 위헌 위법 절차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입법이 문제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런 입법 보고 법을 집행하고 그리고 이 입법이 국민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내용이라면 가만히 그 법무부 장관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게 직무유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법무부 장관님은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 같아 보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치, 울타리를 지켜야 될 분이 법치와 민주주의와 상권 분립을 교묘한 말로 그렇게 허물어서야 되겠습니까? 제 말에 대해서 의원님들 전부 다 하나하나 비판하고 계신데 제가 교묘하게 말하는 거라면 제가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맞는 말이기 때문에 제가 버텨낼 수 있는 겁니다. 장관님, 50억 클럽, 김건희 주가 조작, 쌍특검 도입해야 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법에 따라서 특검은 보충적으로 수사 의지가 부족하거나 능력이 부족한 경우 해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특검은 국회에서 논의할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이 특검을 도입하려는 그 동기라다 이런 것이 특별한 어떤 수사에 대한 맞불놓기 식으로 운용된다면 국민들께서 그 제도를 신뢰하지 않으실 것 같다는 우려가 듭니다. 제가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50억 클럽의 곽상도 전 의원 1심 말선수재 무죄 났습니다. 항소 준비 잘 하고 있습니까? 이미 항소했죠. 예, 이미 항소했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 그 결과에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보강 수사하고 관련한 수사를 좀 진행 중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유죄 자신 있습니까? 위원님, 법조인이 유죄 자신 있냐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질문이 좀 잘못된 얘기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 공정하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김만배가 검사 이름까지 거명을 하면서 곽상도가 힘써서 무혐의 종결됐다. 수사 무마를 했다. 이렇게 자백을 했어요. 이 부분 왜 전에 수사 안 하셨어요? 그 부분 수사 중이고요. 지금 그 사건 관련해 가지고는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어떤 재판 거래 의혹 등 포함해 가지고 여러 단계의 수사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도 전반적으로 검찰이 수사 중이라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저는 그리고 이 부분이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서는 수사가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유죄가 나올까 봐 일부러 그 부분 뭉갠 것 같습니다. 왜 그래야 되죠? 왜 검찰에서 나온 그거를 기소하는데 거기를 공소사실에 이 내용을 안 집어넣습니까? 위원님, 아직 지금 이 대표님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아직까지 수사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의 공소장이 최종적인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말씀하시면 그 서로가 대화가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장관님, 50억 클럽 사건 도대체 계속 이렇게 뭉갤 겁니까? 뭉갠다는 표현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50억 클럽의 문제는 기본적인 어떤 배임 행위, 천문학적 배임 행위를 숨기거나 처벌받지 않기 위한 로비의
부분이거든요. 이 배임행의 양면이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고 별도로 특별수사팀을 꾸려서 수사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50억 클럽 사건 지금 수사 진행 상황 보고 받고 있습니까, 장관님? 개괄적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보고를 받으면 수사 진행 안 합니까? 보고는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라 말아라 이런 건 안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지금 검찰 중요 사건에 대한 수사 보고 일주일에 몇 번씩 받고 있습니까? 일주일에 몇 번씩이 아니고요. 그걸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보고해서 중요 사건에 관한 보고를 참모로부터 받는 정도고 특별히 어떻게 뭐 일주일에 몇 번이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예.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보고받지요? 당연히 검찰국 통해서 받습니다. 검찰 누구요? 검찰국이요. 검찰국장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까? 예, 검찰국장 통해 받습니다. 그럼 그 중요 사건 보고 내용 중에 보고 자체를 아예 못하도록 지시해 놓은 사건이 있습니까? 저는 취임한 이후에 저랑 관련되거나 제가 객관적으로 관련되거나 아니면 관련된 가능성이 있는 민사, 형사 모든 관련 부분에 대해서 저에 관한 부분은 저에까지 보고하지 말라고 지시해 놓은 사실은 있는데 그 외에 어떤 제한을 두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에 관한 행정소송 사건 같은 경우 그게 제가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는 보고받지 않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사건 보고 받고 있습니까? 그 사건은 당연히 보고받습니다. 다만 그 보고할 만한 상황이 있거나 제가 의원님들이 저희한테 물어보시잖아요. 그런 거 있으면 그거 확인해 당연히 보고받죠. 장관 취임하신 후에 김건희 사건 보고 몇 번이나 받으셨습니까? 그렇게 숫자를 가지고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너무 많아서 들을 말씀이 없는 겁니까? 아니요. 이게 취임을 제가 1년 넘었는데 뭘 몇 번을 어떻게 했냐 이렇게까지 즉흥적으로 부르시면 제가 답변하기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한 보고는 당연히 받는 것이다. 그렇지만 구체적 사건에서 관여하지 않는다. 이게 제 답입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사건 1심 판결에서 주가 조작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런데 김건희 여사 사건 수사 안 하고 있죠? 위원님, 그 판결에서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는 표현이 나온다고요? 맞습니까?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 주가적 혐의가 있다는 표현이 나온다는 말씀이신가요? 잘못 읽으신 것 같아요. 답변하세요. 잘못 읽으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니 그 대부분 무죄 난 사건이 심지어는 거기 전주도 알았더라도 무죄라고 한 사안에서 어떻게 김건희 여사가 그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라는 표현이 판결문에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닐 것 같은데요. 아니, 자, 판결문에 그렇게 나왔다고 하잖아요. 예. 검찰이 수사를 안 하고 있어요. 장관님. 위원님, 그 수사는 지난 정부에서 특수부 동원해서 이성윤 등 지휘하에서 한 사건 아닙니까? 검찰이 수사를 안 했다니요. 그거는 저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자, 수사를 안 하면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해서라도 철저히 이거 파헤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수사지휘권을 구체적 사건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것은 지난 70여 년간의 지난 정부 빼고는 한 번뿐입니다. 그리고 그거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 드린 상태에서 취임했고요. 저는 그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검찰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해서 결론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관이 얘기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검찰, 유독 김건희 사건, 그 다음에 검찰 가족에 가면은 딱 멈춥니다. 왜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다. 장관님, 이 쌍특검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 여론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국회에서 잘 논의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검이라는 것이 어떤 사안을 파헤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어떤 다른 관계없는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식의 맞불놓기식으로 운용되면 국민들께서 이 제도를 신뢰하지 않을 것 같다는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윤도현은 아닌데요. 제가 특별히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우리 한동훈 장관이 이끄는 검찰을 보니까 우리 한동훈 장관의 예창국은 김수희의 애모가 생각이 납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예. 예.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장관님, 윤석열 정부와 장관님이 작아져야 할 것은 권력이 아닙니다. 국민과 역사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장관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아니 제가 지금까지 수사에 관여했다는 점에서 저는 누구 봐줬다는 얘기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겸허하고 하지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약속도 드립니다. 우리 국민의힘 여권에서 한동훈 장관에 대한 차기 총선 차출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민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고민 전혀 없고요. 저와 무관한 얘기입니다. 장관님 본인의 취임사 기억하고 계시죠? 제가 열심히 썼던 기억이 납니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였죠? 키워드요? 글쎄요. 전체적으로 제가 취임사 쓰다 보면 하나하나 말을 다 힘을 줘서 썼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의 키워드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일을 잘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지향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을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저는 그 목표를 보고 현재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사사법 기관 중에 검찰이 신뢰도 공정성에서 꼴찌를 했습니다. 장관님, 정의와 상식을 바탕으로 한 법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진실은 많은 말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장관님. 정의와 상식을 바탕으로 한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시겠습니까? 제가 그 말씀 명심하고 그 점에 대해서 의원님하고 생각이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장관님, 떠나는 법무부 장관의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자신 있습니까? 저는 그냥 하루하루 저에게 주어진 임무를 피하지 않고 열심히 하려는 생각뿐입니다. 떠날 때는 뭐 그냥 떠나면 되지 않겠습니까? 검찰 개혁의 바른 방향에 기여하는 그런 법무부 장관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봄꽃이 만발했지만 국민의 삶은 아직도 추운 겨울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민생, 외교 안보 위기는 그 크기와 깊이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권력의 사유화,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로 인한 대립과 갈등, 소모적인 정쟁과 분열이 도를 한참 넘었습니다. 이제 멈춰야 합니다. 화해와 상생의 미래 정치를 국민들에게 드려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삼권 분립, 정의로운 법치를 확고히 세워나가야 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국민의 것은 국민에게 바칩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의 가치와 국민의 삶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